자,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대1 함수란 어떤 함수 관계에서 조금 특별한 관계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집합 x가 1, 2, 3, 4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집합 y가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칩시다. 자, 함수라는 것은 이 정의역의 원소 각각이 대응 관계를 하나씩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도 화살을 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y에는 관계없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1번이 1에다 쐈다면 2번은 중복되지 않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2는 예를 들어 3으로 쐈다고 치면 이 3도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것에 각각 서로 다른 것에다가 이런 식으로 화살을 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조금 더 특별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제약 조건이 조금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에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도착 지점도 서로 다른 것들, 그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1대1 함수라는 것을 영어로 치면은 1, 2, 1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하나는 하나와 대응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1은 A와 대응이 됐으니까 나머지들은 이 A와 대응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X의 원소가 다르면 그때의 함수값도 다 다른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때 함수값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명제를 만족시켰을 때 그때 그 함수 관계를 조금 특별하게 1대1 함수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명제라고 했으니까 이 대우 명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부정하고 앞에다가 써주면 만약에 함수값이 같았다라는 얘기는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이 가정을 부정한 다음에 갖고 오면 되겠죠. 정의역의 원소도 같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 됩니다. 시작점이 다르면 그 화살표가 도착하는 지점도 다르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화살표 도착 지점이 같았다면 당연히 시작점도 같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해서 서로 사이좋게 다른 곳에 명중시켰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죠. X가 있고 Y가 이런 식으로 집합이 있을 때 1, 2, 3, 1, 2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1번이 1에다가 화살을 쏘고 2번이 1에다 쏘게 되면은 서로 사이좋게 나눈 게 아니게 되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에서 조금 더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뭘 또 배울 거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 자, 얘네 둘 앞에 공통점이 1대1이라는 게 같이 붙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랑 대응되는 것은 똑같은데, 자,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의 또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함수 관계에서 특별한 게 1대1 함수였다면 그 특별한 함수, 1대1 함수에서 더 특별한 것들은 1대1 대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다룰 내용이니까 한번 이해할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를 읽어보면은 특히 1대1 함수이면서 요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일 때, 요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1대1 함수이면서 모든 y 부분이 화살표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B하고 E 같은 경우에는 화살을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를 딱 봤는데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C로 갔죠. 각각 다 다른 원소로 대응이 됐으니까 1대1 함수가 되겠죠. 이 공역 y에서 화살을 받은 것들을 한번 모아보게 되면은 이 y의 모든 원소들이 지금 화살을 다 각각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역도 공역이랑 같은 y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았을 때 그때 이런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관계를 보시면 함수가 있다면 그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사이좋게 나눠서 화살을 명중시켰을 때 그때 1대1 함수라고 했고, 더 특별하게 공역과 치역이 같았을 때 그런 관계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고, 자, 우리가 애초에 함수를 배웠을 때도 함수도 어떤 대응의 특별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바깥에는 무작위 대응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조금 더 특별하게 함수, 그리고 시작이 다르면 도착이 다른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았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이 1대1 대응이란 게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원리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을 때 우리가 함수 관계라는 것은, 자, 집합 1, 2, 3, y가 1, 2,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함수 관계라는 것은 1이 이렇게 화살을 한 발 쏘고 2도 한 발을 쏘고 3도 한 발을 쐈었죠. 화살을 쐈던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을 반대로 쏘면 안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화살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를 잘 보시면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죠. 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 1번은 화살을 1에다 받았으니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2에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돌려 주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자, 2도 3의 화살을 받았으니까 3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얘가 함수가 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y의 원소 1에서 봤을 때는 화살을 지금 두 발 쏘게 됐죠. 그러니까 화살을 두 발 쏘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계일 때 뒤집었을 때도 함수 관계가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만든 개념이 바로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자, 1대1 함수는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까 확인했던 것은 1대1 함수가 아닌 것에서 확인을 했었죠. 즉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x하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1과 2가 1로 공통으로 가고 3이 2로 갔을 때는 뒤집었을 때 요 1이라는 원소가 두 발을 쐈으니까 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짚고 넘어갔었죠 아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1대1 함수일 때도 뒤집었을 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런 관계에서 지금 1을 한 데서 A가 화살을 받았죠. 그래서 화살을 다시 되돌려주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자,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을 되돌려주고 D도 마찬가지로 화살을 되돌려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이 뒤집은 관계가 함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B하고 E는 좀 비겁하게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모든 원소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지금 B하고 E도 화살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도 뒤집었을 때 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일 때는 뒤집었을 때 함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는 2에서 화살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면 되겠고, B도 1에서 되돌려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C도 3에서 되돌려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되돌려주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얘는 함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쐈죠. 그리고 한 발씩 쐈기 때문에 드디어 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어떤 함수일 때는 뒤집었을 때 일단 함수가 안 되고, 조금 더 특별한 관계인 1대1 함수일 때도 생각을 해봤더니 쏘지 않는 녀석들이 생겨나서 얘도 함수가 안 됐더라. 그래서 조금 더 제약을 걸어서 1대1 대응일 때만 우리가 함수를 뒤집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함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함수를 우리가 뒤에 배울 건데 역함수라고 배울 겁니다. 함수를 뒤집었다 해서
역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이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1대1 대응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이번 단원에서 튀어나오게 됐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4번도 보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함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로 직선을 그린 다음에 교점이 한 개인지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 함수에서 특별한 관계 1대1 대응일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물으면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공역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y는 b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는 b라는 그래프는 이번에는 가로직선이 되겠죠. 이 가로직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한 개가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점이 만약에 두 개가 생겼다면 그것은 1대1 대응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교점이 만약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x의 원소가 y의 어떤 것에다 쐈다라는 얘기는, 자, 이 y에 다시 화살이 도달하면 안 되죠. 얘는 다른 곳에 쏴야 되고 그 밑에도 다른 곳에 쐈을 겁니다. 자, 그러면 y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무조건 화살을 한 발만 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직선을 그렸을 때 화살을 쏜 녀석이 무조건 한 개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요런 함수 1대 함수가 있을 때 x 기준에서 화살을 한 발 쏘게 되면은 y는 화살을 한 발 받았겠죠. 그럼 y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로직선을 그리게 되면 y의 화살을 쏜 녀석은 무조건 한 개만 대응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직선을 그렸을 때 이 교점이 한 개만 생긴다는 거 요거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인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 전체에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지금 1학년 과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선생님이 적어 놨습니다. 자, 연속인 그래프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펜을 종이에 딱 대면은 끊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어나가는 그래프, 즉 한 붓 그리기가 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연속인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펜이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불연속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연속인 함수,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증가함수다라는 얘기는, 자, x값이, 우리가 x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점점점 위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향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의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소함수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직관적으로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감소하는 경우만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얘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 판정해서 가로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반드시 두 점에서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없이 한번 올라갔으면 계속 올라가줘야지 이 가로직선과 만나는 점이 계속 한 군데다.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일 때도, 자, 떨어지다가 만약에 살짝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가로직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한번 떨어지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계속 증가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계속 감소하는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다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일단은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증가함수이거나 계속 떨어지는 상태이거나 감소함수이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구분해 보시오라는 예시인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해볼 거면은 가로 직선을 그린 다음에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자, 가로 직선을 미리 하나 그려놨는데 딱 봐도 직관적으로 계속 한 점에서만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혹은 지금 요 직선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잖아요. 자, 한붓 그리기가 되는데 계속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는 증가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가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계속 한 개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얘는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얘는 가로 직선을 그려봤더니 교점이 두 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반대로 요 곡선도 연속함수죠. 펜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으니까 연속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져야지 1대1 대응이 되는데, 자, 여기 기준으로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떨어지다가 올라가면은 1대1 대응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연속함수일 때. 자,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곡선과 직선의 차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가로 직선을 그렸더니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연속인 거 확인이 되죠. 그리고 감소하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시를 보면은 얘도 곡선이지만 얘도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 빨간색 직선만 봐도 교점이 3개가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대1 대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시를 보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나가리가 되는 거죠. 자,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적용을 하려면 애초에 선생님이 얘기를 시작을 했을 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 보시면 지금 여기서 펜을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가게 되려면 펜을 뗐다가 다시 그려야 되죠. 한붓 그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함수에서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만으로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가로 직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럼 위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이 되겠고, 자, 이 경계점에서 봤을 때, 자, 색칠된 부분은 점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는 점이 없다란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도 한 점이고, 나머지도 계속 한 점이고, 자, 여기 밑에 부분에서 봤을 때도 얘는 해당이 안 되고 얘는 해당이 되니까 얘도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아래에서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니까 모든 구간에서 가로 직선을 그어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예시를 조심하라고 넣어놨으니까,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시를 보시면, 자, 얘는 여기 가운데 가로 직선을 그렸더니 교점이 생기지 않았죠. 아까 말했듯이 교점이 안 생겨도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교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자, 얘는 만나지 않지만 다른 구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 구간에서만 해당되지 않는 녀석이 있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니까, 자,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문제 95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집합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대1 함수는 시작이 다르면 도착 지점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때 그 함수를 fx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f2가 4일 때 요 두 개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는 지금 유한집합이니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럼 집합 x가 이런 식으로 있고 1, 2, 3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집합 y도 마찬가지로 써주게 되면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f2는 4라고 했으니까 숫자 2는 지금 4로 대응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과 3은 4로 가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1과 3은 1, 2, 3 이 셋 중에 두 개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얘네 둘의 함수 값을 더했을 때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도 2하고 3으로 갔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5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6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출몰하는 녀석인데,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은 집합 x가 이런 식으로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 다시 말해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입니다. 그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단 이래 놓고 a가 지금 음수다라는 얘기는 지금 얘는 한눈에 봐도 직선이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음수, 즉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자,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1대1 대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얘를 먼저 정의역이 일부분이고 공역도 일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지금 x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형성이 될 것이고, 같은 집합으로 공역이 형성이 되니까 마이너스 1, 4. 자, 요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네모 박스가 되니까 얘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파란색 네모 안에 형성이 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직선이 이런 식으로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1대1 대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얘는 잘 보시면 지금 함수가 정의는 됐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있고, 자, 0일 때도 함수값이 있고, 1일 때도 함수값이 있고, 4일 때도 함수값이 있으니까 일단 얘는 함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자, 얘가 해당되는 부분 여기고, 얘가 해당되는 부분 여기, 얘가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맨 마지막 끝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얘를 색칠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바로 치역이 되겠죠. 자, 근데 공역은 지금 빨간색 직선이잖아요. 자, 빨간색 직선에서 치역이 완전히 덮어야지, 다시 말해서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치역이 공역을 다 색칠하지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치역이랑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옆을 통과하는 거 말고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이런 직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치역을 다 덮고 있는 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화살표가 가니까 이렇게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얘는 근데 함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1을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정의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화살표가 닿는 곳이 없죠. 왜냐면 이 바깥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서 4도 해당되는 함수값이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 판별법에 의해서 세로선을 그려봤더니 이 만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은 함수의 일부분, 함수에서 특별한 부분이었는데 애초에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얘도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황색과 자주색을 결합한 내용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때만 비로소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y는 ax 플러스 b는 두 점을 지나게 되는데 마이너스 1,4, 여기가 마이너스 1,4죠.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지나게 되고, 여기는 4,1이니까 4,1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하게 되면은 대입을 한 다음에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것이고 4,2를 대입하게 되면은 4a 플러스 b는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얘를 연립하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 나오니까 답을 구해보면은 1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문제 97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으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은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R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R은 실수 집합입니다.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므로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수 전체라는 얘기는 이 Y축에서 이 Y 전부를 덮고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 첫 번째 구간을 볼게요. x가 양수일 때 2x 플러스 3이니까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가 양수일 때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은 지금 y 절편이 3이니까 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이런 식으로 위로 가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자, 밑에 부분을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 중요해야 되는 건 0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꼭 짚어주시고 자, 얘는 지금 y는 a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0보다 작을 때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y 절편이 3이니까 3은 지나지 않지만 요 가까이는 근접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주게 되고 자, 이 파란색을 지나면서 직선이 되니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그리고 가로로 평행한 경우, 이런 식으로 위로 꺾여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제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이때 기울기는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가로로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0이죠. 자, 이런 경우는 a가 0일 때 형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위로 꺾여 있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 직선을 그린 다음에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가로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일 때 가로 직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생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교점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가로 직선을 그려보면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A 값의 범위는 A는 양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98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유한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집합 Y도 마찬가지로 유한 집합입니다. 자, 유한 집합에서 유한 집합으로의 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때 마찬가지로 a가 음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함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수값이 정해지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 C는 7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정의역은 1, 2, 3이니까 1, 2, 3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고 자, 지금 공역은 5, 7 그리고 C를 찍어주면 되는데 자, C는 지금 문제에서 7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C는 요 윗부분에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함수식 자체가 애초에 연속 함수죠. 그럼 연속 함수일 때는 우리가 항상 감소하거나 항상 증가할 때만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대응 관계가 3개가 형성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힐 겁니다. 이렇게 찍히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찍히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찍히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점들의 배치가
함수식은 연속 함수의 식이기 때문에 얘가 유한집합이더라도 항상 감소하고 있는 형태이거나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띄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 파란색 직선이 지나는 요 X 표시된 좌표에서 대응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얘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은 자, 지금 fx는 ax 플러스 b로 주어져 있고 요거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를 알면은 바로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기울기를 보시면 x가 한 칸 갔을 때 y 값은 밑으로 2칸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식을 넣어주게 되면은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 자, 2하고 7을 지나죠. 2,7을 지나기 때문에 2,7을 대입해서 식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이 식은 7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니까 따라서 b는 1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식을 넣어서 다시 정리해 주면은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c를 찾기 위해서 요 점을 지나니까 요 점은 1,c를 뜻하죠. 그럼 1,c를 대입하게 되면은 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1이 돼서 9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게 되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